식물법인 유한의 컨셉 토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회를 맡은 유달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주제, 사법고시 부활해야 한다. 네, 로스쿨 충분하다. 토론 스타트.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법시험 출신이지만 로스쿨 체제로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오신 안재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로스쿨 출신이지만 사법시험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실 김용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용주 변호사입니다. 지금 로스쿨 체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조금 정리를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 로스쿨 제도의 이제 단점은 가장 첫 번째로는 역량이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은 이제 사법고시 출신들에 비해서 떨어진다.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기엔 아직 좀 부족하다. 이제 뭐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현대판 음서제라고 하죠. 좀 지위가 좀 대물림되는 거 아니냐. 있는 집 자식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 대법관 아들이라든지 뭐 대형 로펌에 있는 대표들의 자녀가 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로스쿨에 들어가고, 그리고 학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로스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이게 원천 차단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 변호사님은 스스로 역량이 좀 부족하다 내지는 우리 집 부자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 그렇진 않고요. 이거 어디까지나 컨셉트로니까 위험한 발언. 결국 그렇지 않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법시험 출신이지만 사법시험 너무 심하다, 로스쿨이 좋은 제도이다라고 생각하신 안재영 변호사님. 사실은 정확히 제 입장을 말해보면 둘 다 거지 같은 점이 있지만 더 거지 같은 게 사법시험이다 라는 게 정확한 제 입장입니다. 유달준 변호사님도 해보셨잖아요. 사시할 때 몇 년 걸리셨어요? 저 사시할 때 한 5년 걸린 것 같아요. 5년 걸렸죠. 근데 사실 5년이 뭐 사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짧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되게 오래 했다 이런 느낌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시가 되게 거지 같은 시험이라는 게 정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찾아봐도 이렇게 인간의 이해력과 암기력을 극한까지 쓸데없이 테스트하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부할 때 힘드셨나 봐요. 그렇게 힘들죠. 뭐 법학이라는 것이 다 어렵긴 한데 이제 1차 시험 사람들이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 문제가 팔지선다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오지선다 들어보셨는데 팔지선다 처음 들어보셨죠? 여기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김 변호사님. 이게 제가 또 할 말이 많아서 또 준비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사법시험 2015년에 있었던 사법시험 문제를 들고 왔고요. 팔지선다 문제가 있어요. 팔지선다. 대한민국에 이런 시험 없습니다. 근데 로스쿨 시험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2019년에 시험 봤던 문제 그대로 들고 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오지선다예요. 오지선다. 이게 애초에 사법시험이랑 그 로스쿨 시험은 시험 자체가 달라요. 물론 같은 걸 지향점은 똑같지만 수준이나 난이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거쳤느냐,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변호사의 역량이 충분히 나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변호사 시험도 사법고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암기력의 극한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로스쿨,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의 문제점은 3년만 공부하고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은 4년, 5년을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연수원 기간까지 하면 거의 6, 7년이죠.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가지고 변호사가 되셨는데 이 로스쿨 체제는 3년만 해도 될 수 있어. 과연 이 3년이라는 게 변호사의 자격을 주기에 뭐 충분한가? 충분한 시간인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과학자나 정말 창의적인 프로그래머나 국가적으로 해커를 양성하는데 이렇게 정말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을 본다.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시험을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런 창의적인 면들을 일깨우면 그거는 그 자체가 투여한 시간에 비례해서 국가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변호사는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직업인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바늘구멍 같은 이런 구멍을 통과한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오히려 법조인들은 역량이 좀 낭비되는 측면이 있어요. 저렇게 똑똑한 애들이 왜 와가지고 여기서 법조인을 하고 있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오히려 진짜로 뭐 경제 쪽으로 간다던가 무슨 MBA 쪽으로 가서 뭐 기업을 경영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는 그 역량의 낭비가 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사실은 최악이다.
그러면은 안 변호사님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랑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랑 비교했을 때 뭐 영양 차이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양 혹시?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일단 사시 자체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통과할 수 있는 합격률이 되게 낮기 때문에 그 로스쿨을 통과한 사람보다 영양 차에서는 우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을 해봤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회 현상 유지라니까 여기에 그렇게 영양을 많이 투여해서 되게 훌륭한 인재들이 여기에 드글드글 모여있을 필요는 없어. 이거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거쳐온 약간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라고 봐. 심시티 알죠? 심시티 해가지고 내가 지금 딱 사회를 딱 구성해서 이 시험 저 시험 딱 만든다 그러면 변호사들은 굉장히 지금 정도의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퀄리티가 있는 그 정도 역량까지 는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봐. 영양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어려운 시스템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로스쿨 체제로도 변호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비 시험을 도입해서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안 변호사님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무조건 로스쿨로 가야죠. 시간이 적게 걸릴 테니까. 아니, 저도 당연히 로스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사법고시랑 로스쿨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전 둘 다 공존하는 시기에 이제 대학을 다녔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와, 이거 사실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솔직하게. 이게 갑자기 솔직해지네. 본인이 딱 졸업할 무렵의 실력이 네. 사법시험 1차, 2차를 합격할 수 있었다? 아니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저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사법시험에는 통과 못했을 수도 있어요. 다만, 변호사로서의 역량은 좀 다르다. 자신감이.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억울했던 의뢰인 1심을 열심히 싸웠는데 결과가 그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김 변호사님한테 해서 한번 해결해 봐라. 그래서 가지고 항소심에서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해달라고 아까 얘기한 거 아니야? 말씀하시면 그런 거 보면서도 시험에 합격하는 것과 변호사로서의 역량이 뛰어난 거는 꼭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해보긴 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변호사의 역량적 측면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또 사법시험을 둘러싼 두 번째 쟁점이라고 한다면 계층 간 사다리,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희망의 다리를 걷어찬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대부분 사법시험에 부활을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사법시험 부활을 외치는 김용준 변호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로스쿨은 돈스쿨이라고 해요, 돈스쿨. 돈스쿨. 학비가 워낙 비쌉니다. 네.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뭐 강의도 듣고 이제 뭐 교재도 사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이외에 들어가는 학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립학교 기준으로 한 학기에 1,0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졸업을 하려면 3년이니까 6천만 원이 들어요. 잠깐만, 유 변호사님 예전에 사법시험 준비하실 때 수중에 6천만 원 있으셨어요? 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독서실 다니고 그 원룸도 못 잡아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유 변호사님이 10년만 늦게 태어나셨으면은 그럼 변호사가 못 못 됐을 수도 있는 거야, 진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뭐 그래 로스쿨이 비싸긴 한데 사실은 6년 공부, 로스쿨은 3년 만에 변호사 되고 사실은 6년 동안 한다 그러면 이때 드는 생활비 따지면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돈은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로스쿨이 많겠지만 나는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이 평균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따지면 뭐 로스쿨이 이렇게 돈 더 많이 드는 거 같지 않은데? 만약에 로스쿨 체제였다, 본인 로스쿨 갈 정도의 집안의 경제적 여력이 됩니까? 저는 그때는 됐을 것 같아요, 로스쿨은. 근데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컨셉 토론이어서 좀 세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로스쿨 장학제도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서 또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뭐 국가에서 꽤 많이 지원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내가 돈이 없어서 로스쿨에 못 갔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대출도 해주고 그러죠. 제가 대출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출 받은 적이 없어서. 훌륭하네. 금수저네, 금수저. 로스쿨의 여러 가지 비판 중에 있어서 나는 돈에 관한 비판은 뭔가 좀 이성적이지 않다. 이건 합리성을 상실했다라고 생각해. 오히려 나는 공정성 이슈가 그나마 조금 더 로스쿨을 비판할 만한 그런 이슈는 뭐 납득이 가는 면이 있는데, 난 돈에 관한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야 이건 어떻게 로스쿨을 비판할 요소가 되느냐라고 생각해. 사실 사법시험 때도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은 되게 극소수였어요. 대부분 보면은 다 어릴 때부터 충분히 여유 있는 상황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잘 합격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혼자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하는 케이스들은 진짜 극소수였습니다.
사실 이게 큰 이슈는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현직 대통령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도 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어떤 방식으로 배출이 되는지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저희가 컨셉 토론으로 되게 좀 겉핥기식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셉 토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새로운 주제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촬영이 끝나고 제가 오늘 컨셉 토론이니까 좀 아무래도 제 입장에 맞춰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한 건 있는데, 제가 이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거든요. 사시 출신에 비해서 로스쿨 출신이 실력이 딸린다, 역량이 딸린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계신 이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생 여러분들, 그리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게 사법시험 출신이냐 로스쿨 출신이냐 보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시면 어렵게 변호사가 되신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에 득이 되는 좋은 변호사가 되시길 바랍니다.